자, 한반도 종전선언을 왜 안 할까요? 뭐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그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월남의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베트남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뭐 미군을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파병을 했죠. 결국은 이제 공산진영의 호치민이 베트남, 그러니까 월맹이 장악을 하면서 월남은 패망하고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어요. 막진 못했죠. 그 당시 월남 같은 경우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지금 월남 내부가 부패했었고 천문학적인 정말 돈과 병력과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자기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월남에 있던 지식인들부터 뭐 지배 계층까지도 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월맹을 찬양하면서 뿌락치짓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거기다 이제 호치민은 게릴라 전법을 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이미 정신도 무너졌고 육체도 무너졌는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 마침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국제정세선을 보시면 헨리 키신저가 있죠. 헨리 키신저가 호치민과 담판을 짓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선책은 월남이 집권을 해서 월맹을 이제 막아가지고 진압을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인데 차선책은 뭐였습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했을 때 중공군의 그런 위성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 호치민과 손을 잡아가지고 베트남은 이제 공산화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대한민국 사례를 한번 볼게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도 있죠. 일본은 물론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있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사실상 뭐 말이 좋아서 미중 패권 경쟁이지 아무튼 그래요. 승자가 좀 정해져 있는 게임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뭐 러시아도 있죠, 열강이.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리비아의 카다피가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 사담 후세인부터 다른 지도자들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최후를 맞이했는지 봤다고. 근데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포기를 못하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잡고 추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요. 왜? 만약에 그 나라가 이제 연방제 체제로 간다. 그러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뭐 명분이 전혀 없어져요. 원래 연방국가에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국제법상 돼 있지 절대 외부에 뭐 유엔군이라든지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어진다고요. 이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저 위에 계신 분 김정은이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미국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반도가 적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베 신조와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일본의 보통 국가화 되는 게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아베 신조가 계속 그랬잖아요. 야, 쟤들 한반도 애들 쟤들 안 된다. 대한민국 애들 쟤들 맨날 이제 좌우가 싸우고 쟤들은 맨날 북한에 퍼주고 우리가 보통 국가와 무장을 해서 우리가 니들 막아줄 테니까 제발 우리 보통 국가 시켜줘 하는데 미국이 이걸 시켜줍니까? 절대 안 시켜주지. 일본은 진주만 때 미국의 본토를 침략하고 미군의 직접적인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애들을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대영 제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절대 자기들을 한 번이라도 통수친 나라는 절대 키워주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탈락이에요. 일본은 탈락. 어차피 일본 애들은 뭐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일본 수상 중에서 뭐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미국에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이 GHQ를 해가지고 일본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해서 뭐 미군정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일본은 사실상 항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이 좋은 일도 안 시켜주고 그렇다고 북한이 좋은 일도 안 시켜주는데 종전선언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 최근의 사례만 봐도 나와 있어요. 뭐 예멘 같은 경우도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밤에 바로 게릴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적화가 됐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무슨 종전선언을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사실상은 뭐 어떻게 보면 일본도 약간 견제시키는 목적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주적인 이제 북한도 견제하고. 근데 지금 요즘의 상황 봐서는 솔직히 북한도 약간 친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뭐 내한했거나 아니면 시진핑의 똘마이들이 올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약간 반중이라고. 이게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고
본인들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계산을 해서. 미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주둔을 해야지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일본까지도 사실상 견제하는 건데, 자신네들에게 공격을 가했던 한때는 적국이었던 일본과 손을 잡아가지고 저기 태평양 전선을 일본에게 맡긴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진짜예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일본을 도와주는 꼴을 하고 중국을 도와주고 북한을 도와준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튼 국제관계가 그렇게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